9시부터 오늘 교육 시간이 총 6시간이라고 했을 때요. 그럼 50분씩 6시간이니까 300분을 여러분들께서 교육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00분 중에 한 분이 50분을 빼가지고 250분 참가한 걸로 나오게 되면 1시간을 빼먹으신 겁니다. 교육 수업을. 그러면 저희가 캡처했던 내용과 여러분들 로그 파일 들어오고 나간 시간 확인을 해서 어느 과목에 몇 시에 누락이 됐다 체킹해서 그건 추가 교육을 받으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교육에 계속 준수를 해주시고요. 자, 온라인 화상교육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에티켓은 좀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에 50명, 60명 막 이렇게 꼭 찬 상태에서 교육하시다 보면 책상에 앉아서 계시는데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 교육을 통제하면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건 너무 심하시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 그리고 소파에 누워 계시는 분, 아예 거실에 이불 깔고 누워 계시는 분, 어떤 분은 카메라 들고 미용실 가셔서 머리 자르고 계신 분, 반려견 끌고 공원에서 돌아다니시면서 교육받으시는 분, 가양 학생님 더 말씀드리고 너무나 많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인 에티켓은 좀 준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스마트폰 오디오 연결 시에는 인터넷 전화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실 때 오디오 연결 누르셨는데 전화 접속, 인터넷 전화 접속 뜨면은 인터넷 전화 접속 누르십시오. 전화 접속 누르시면 국제 전화 요금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한 2분 정도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터넷 전화 접속을 하셔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이나 다른 분도 괜찮습니다. 자, 문의사항입니다. 줌 시스템 관련해서는 원격교육원장님이나 저에게 여러분들이 안내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전화번호 주시고요. 행정 관련된 사항들은 협회 행정실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기록해 주십시오. 협회 행정실 전화번호.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지금 왜 그러냐면 오늘뿐만이 아니고 교육기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협회와 관련된 일들에 이렇게 행정실로 문의할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번은 전화번호 입력하셨다가 전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안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짧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준수하셔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모든 입소식부터 여러분들 교육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걸 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수님들 강의한 내용들은 홈페이지에다 저희가 나중에 탑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 교육들을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하셨던 교육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특별하게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이제 해당 교수님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교육기술에 대한 다음 주에 있을 실무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밴드를 통해서 계속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중간중간에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녹일이 좋아요. 네, 오늘 교육은 10시부터 12시까지, 11시 50분까지 되겠죠? 행정사 법령 및 제도, 컨설팅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되고요. 식사하시고 나서 13시부터 14시 50분까지 인허가 업무, 그리고 15시부터 17시까지 계약 및 민원 행정에 대해서 해서 총 6시간 교육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입소식 하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세 과목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인지하시고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네.
점심시간은 12시부터인데, 식사 좀 빨리 하시고, 12시 한 적어도 40분에서 50분 사이에는 접속이 되셔야지, 지금처럼 계속 이런 부분도 이제 연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늦지 않도록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분 정도 쉬었다가, 09시 30분부터 입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특히 2020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에 행정사 교육에 오신 여러분, 그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12월 마지막인데 항상 마지막이 오면 다음에 시작이 있잖아요. 이제 대학에서 제가 봉직할 때 또 총장으로 졸업식 또 학위수여식에 갈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commencement, 졸업은 바로 시작이다. 12월이 다 같지만 바로 끝나는 것 같지만 내년 시작을 여러분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 실시 이후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60여 분 이상이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3일간 기본 소양 교육 무사히 잘 마치시고 또 다음 주간에 실시되는 실습 교육까지 잘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또 공직에서 봉직하면서 그 이후에 행정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아 이제 법정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또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총장 임기를 마치고 바로 나니까 이 행정사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 제1회로 제가 행정사 신청을 했는데 이제 공직사무관 서기관 경력을 인정받아서 제가 행정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4년도 바로 제1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한 달여간 받았어요. 기본 소양교육이 일주일, 실습교육이 3주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고 나니까 서울시장으로부터 수료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수료증을 갖고 2014년도 3월 달에 바로 서초동 법원 앞에 행정심판 소망행정사무소를 개설해서 지금 7년여간 행정사 교육과 함께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협회 교육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사무실에서 초기에 많이 올 때는 대학 강당에서 빌려서 했고 저희 사무실에 40-50명 들어가는 강의실까지 제 사무실과 함께 얻어서 거기에서 함께 우리 행정사 교육을 한 3년여간 기본 소양 교육은 물론 실습 교육까지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그걸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님들 여러분들 다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며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룬다는 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 행정사를 또 7년여간 해보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정말 보람 있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법 1조의 목적대로 정말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됐고 또 저 자신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건강해요. 행정사 일을 하니까. 사람이 놀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니까. 저는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 이제 강의를 함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또 그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100세가 됐는데 자기는 일을 하니까 늙지 않는다. 일하면 늙지 않는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여러분 행정사 자격을 받기까지 얼마나 또 공직에 수고하셨고 또 시험 봐서 들어오신 우리 행정사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이러한 공직 경력과 또 이제 우리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함께 앞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다는 것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사를 하려면 또 행정사의 연역과 행정사에 대해서 또 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 제도의 연역을 보면은 1906년 경시청령 52호로 대사업 규제 규칙으로 행정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대사업 중심이었죠. 그 뒤로도 이제 행정서사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대사업.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사가 상당히 이제 제가 1교시, 2교시 행정사 법령 강의할 때 전반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광범한 업무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906년에 됐던 게 1961년에 행정서사 법이 개정돼서 또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1975년 12월 31일 날 행정서사법이 개정되면서 76년 10월 달에 대한행정사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는 행정서사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76년이니까 지금 서사회를 우리 행정사협회 하나의 그 모체로 본다면은 지금은 행정사협회가 됐습니다만은 45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5년 행정사법, 이제 행정사법으로 개정되었는데 2011년 3월 24일 3일 현행 행정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2011년 10월 대한행정서사회를 대한행정사협회로 변경해서 법정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6년 10월 대한행정서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대한행정사협회는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회에서는 앞으로 개정 행정사법에 따른 이제 단일 행정사회가 되죠. 대한행정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45년사를 발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개정된 행정사법도 잠깐 알아야 됩니다. 개정된 행정사법도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될 행정사법 개정 과정 그동안 절차를 보면은 이제 2018년도 3월 23일 날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 행정사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죠.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2020년 2월 22일 17시 15분 시간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연구하다 보니까 재석위원 168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압도적 다수로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이송돼서 6월 9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지금 설립추진위회를 구성해서 시행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회장단 또는 특히 우리 대한행정사협회에 제가 교육부회장을 맡으면서 또 법률정책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석박사는 또 행정학을 했지만 이 법학 또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법률정책위원장을 맡아서 국회도 많이 갔습니다. 국회 가서 또 국회의원들 관련된 의원들도 많이 만나서 이제 같이 함께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참 많은 도움도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회 이제 입법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도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행정사 제도를 제가 연구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우리 회장단이 함께 갔는데 총무성도 방문했고 또 일본 행정서사협회도 방문했는데 거기는 행정사 제도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했더라고요. 행정사를 바로 가해 법률가, 가해 변호사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참고해 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행사법 개정을 준비를 해서 사실 정부입법안으로 이렇게 국회에 제출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정된 내용이 과연 어떤 거냐? 3명 이상 행정사를 구성으로 하는 법인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현행 행정사법은 합동사무소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행정사법, 개정 행정사법 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행정사 법인이 504곳이나 되더라고요. 대단히 크게 일을 해요. 로펌처럼 아주 법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법인 제도를 넣었습니다. 행정사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위한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행정사회가 지금까지는 8개 협회가 있었습니다. 대한행정사협회가. 그래서 이걸 단일화해서 우리 행정사로서의 위상도 높이고 행정사로서의 보다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더 힘있게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되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 행정사님들은 전부 이제 행정사 단일행사에 등록을 해야만이 또 행정사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도 가서 보니까 행정사 하려면 행정서사협회 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 교육까지 마치시고 수료하시고 또 행정사 등록을 하시면 또 됩니다.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 1년 이내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행정사법 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교육 강화를 위한 또 규정이 다시 첨가됐습니다. 연수교육까지 실시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일간 20시간이죠. 기본 소양 교육 받고 또 이제 40시간 실습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이 3일간 받고 다음 주 또 이제 5일간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만은 전에 저희 받을 때만 해도 상당히 이게 거의 한 달간 받았어요. 근데 아마 앞으로 이 실무 수습 교육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오셨죠. 올해 행정사법 개정 이전에 또 오셔서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에 대여 알선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행정사 알선 절대로 어디 잘못해서 남한테 주어서 대여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대여해가지고 언제 한번 그런 행정사가 일을 한데도 발견했었습니다. 이런 일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행정사법 설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것도 신설조항으로 36조 1항에 규정이 됐습니다. 또 행정사의 종류 중 기술행정사를 회사행정사로 이제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기술행정사죠.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시험 면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1차 시험 전부 면제 요건을 이제 10년 이상 근무하고 7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 일부 면제 요건입니다. 이것은 15년 이상 근무하고 6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근무했거나 또 이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사람들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개정 내용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님들 이런 행정사법 개정과 함께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행정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시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환경 국제정치 행정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변화에 우리는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정보화 시대. 그동안 우리가 또 오프라인 교육을 했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온라인 교육한 것도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차피 정보화 시대 이게 온라인 교육 이것도 필요해서 이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전문화 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님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 사회를 위해서도 행정사업소 역할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실망하거나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행복하고 정말 창조적 변동 여건으로서 훌륭한 행정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축사와 함께 환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것으로 입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한 10분 정도 휴식을 좀 취하셨다가요. 10시 정각에 행정사법 및 제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기를 바랍니다.